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목이 많이 쉬었네요. 인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이 제 목소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듣기에 되게 불편하진 않으시죠? 최근에 이제 수능 해설 강의도 촬영을 하고 딱 시기가 중고등학교 아이들 내신 기간이란 말이에요. 막 모의고사 막 해설 강의하고 교과서 분석해주고 목이 말이 아니네요. 그죠? 사실 이렇게 목이 아픈 거는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아요. 평상시 읽고 싶은 책들을 읽지 못하는 게 되게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강사가 되면은 책도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아니라 읽어야만 하는 이 아이들이 그 책을 대신 읽어주는 그런 형국이네요. 아이고야 후회스러워라. 사실 이 영상만 하더라도 일주일 전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 짧은 영상 하나 올리는 것도 시간이 없네요. 최근에 제가 그 폴란드의 그 의사였었죠. 소아과 의사 야누시 코르차크가 직접 쓴 글을 몇 대목 그죠? 올려놓은 게 있는데 소아과 의사이자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유태인 고아들을 맡아서 되게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어떤 그 고아원을 운영했었고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책도 쓰시고 가장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유태인들이 나치 수용소에 끌려갈 때 분명히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이들의 운명과 함께 자기의 그 운명을 맡겼던 그 야누시 코르차크.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아이들의 왕이라는 그 별명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었을까? 이분의 인생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평전을 읽어봐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변명 같게 들리긴 하지만 그래서 대신 집어든 게 바로 이렇게 아동들을 위한 짧은 그러니까 사파도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후 같은 그런 책을 하나 읽어봤습니다. 나 혼자 읽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있는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하고 함께 강제로 읽어봤어요. 읽혔어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대목들을 갖다가 좀 각자 숙제로 내놨더니만 아유 좀 별별 대목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직접 아이들의 육성으로 아이들이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럴 순 없었고요. 제가 약간 회상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더라. 아이들한테 이런 걸 물어봤더니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표지가 약간 좀 촌스럽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죠? 좀 현대적이고 막 되게 예쁘고 이런 어떤 표지는 아니네요. 그죠? 책도 약간 좀 그 편집이 좀 약간 좀 따분하게 되어 있고 되게 고전적이에요. 그죠? 이런 대목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는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이 코르착 박사님은 아픈 아이의 집을 방문하기를 결코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 항상 아픈 아이를 챙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부러라도 이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 아이가 아프다라는 막 핑계를 막 대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막 자기 집에 초청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아픈 그리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챙겼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he knew the high fees they paid allowed him to buy medicines for his poorer patients. 그래도 부자들한테 돈을 받으니까 그 돈을 받아서 자신의 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약을 갖다가 사줄 수 있어서 그나마 그죠? 그 사람이 이걸 갖다가 약간 좀 무마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고아원에서 이분이 직접 이렇게 막 노동을 함께하는, 그죠? 나는 의사니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막 명령 내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고아원을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했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리고 맞아요, 이 대목이죠. 아이들과 함께 나치 수용소에 가서, 그죠? 의연하게 최후를 맞이한, 절대 아이들을 버리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 책이 끝나는데,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을 짧게 요약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몇 대목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되게 짧게 서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 깊었던 대목 한번 보겠습니다. 고아원에서 직접 아이들의 머리도 깎아줘요. 그 다음에 신발 묶는 법도 알려주고 신발 닦는 법도 가르치고, 테이블도 직접 청소하고 바닥도 직접 쓸고 감자도 깎고. 그래서 이 대목, 아이들이 이 대목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이 코르착 박사님을 뵈러 온 방문객들이 가끔은 mistake A for B, 이분을 거기 관리인, 그죠? 자나터라고 오해를 했다. 자, 그 다음 요 대목입니다. 아이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고아니까. 하지만 코르착 박사님은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각각에게 한 명에게 a drawer with a key to protect their simple treasures, 그들의 소박한 보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 서랍을 주었다. 그들의 소박한 그 보물로는 뭐가 있냐면 옛 낡은 사진, 말라 비틀어진 어떤 꽃, 그 다음에 뭐 단추 같은 거. For many, 많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고아원은 그들의 최초의 진짜 집이었고, 이 코르차크 박사님은 그들의 진짜 첫 번째 아빠였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 중학생들한테, 야, 왜 애들한테 서랍을 줬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별별 대답이 막 나와요. 어떤 아이는 물건 간수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랍을 줬을 겁니다. 이 코르착 박사님이 뭔가 이렇게 목공 같은 거에 재능이 있는 분 아니었을까요? 서랍 같은 걸 만들어서 막 애들한테 뭐 나눠줄 정도 아니었나요? 정말 애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애들하고 함께 읽다 보면 별별 대답이 막 나와요. 얘들아, 생각을 해봐. 너희들도 집에 돌아가면 너희들의 방이 있지. 원래는 너희들은 아마 분명히 엄마 옆에서, 심지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고, 태어나서는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자고, 그러다가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너만의 독립적인 방을 갖다가 얻게 되었을 거야. 서랍을 생각해 보라고. 서랍이 없었을 때는 어땠겠니? 내 물건, 네 물건. 그냥 구별 없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서랍을 줬다라는 거는
독립적인 어떤 인격체로서 존중을 하겠다라는 거지. 너만의, 그 다음에 열쇠가 있다는 얘기는 남들이 함부로 열어볼 수 없다라는 거니까 자기만의 공간, 그걸 허용했다는 거지. 인정이야. 독립적인 개체로의 인정. 이런 것이 이 표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하니까 애들이 막 긍정을 하는 건지, 선생님 생각이 참 기특하다는지 막 박수를 쳐주던데. 아, 진짜. 이 대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담담하게 쓰여져 있는 문장이긴 하지만 눈물이 좀 나지 않나요? 그 전의 삶이 막 느껴지잖아. 그죠? 집다운 집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생물학적인 아빠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진짜 아빠였다라는 것도,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 거라는 게 저런 문장 안에서도 읽혀진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렇게 크루처 박사님의 뭐랄까 되게 소박하고 소탈한 모습,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모습, 이런 것도 이제 재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목을 애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크루착 박사는 이 고아원을 아이들의 공화국이라고 불렀다. 그죠? 이 고아원에는 이 고아원만의 정부, 운영 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법정이 있었는데 어른이 막 아이에게 규칙을 강요하고 막 처벌하는 그런 법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법정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는 어린 그 판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 거였죠. 자신의 동료들, 또래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그죠?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 크루착 박사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법정에다 요청을 했다는 거야. 나를 심판대에 세우시오. 나를 갖다가 재판에 넘기시오. Put him on trial. 그래가지고 언젠가 그가 법정 앞 판사들 앞에 섰다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음식을 가져다 먹은 죄, 또 한 번은 아이를 갖다가 코너에다가 놓은 죄 이제 벌 주려고, 그리고 한 번은 고원 규칙을 깼다라는 거죠. 어떤 규칙이었냐면은 왜 우리 계단에서 왜 이렇게 난간 있잖아요. 계단 참이라고 그러죠. 계단 참이라고 하나? 그걸 뭐라 하지? 이 베니스터라는 걸 뭐라 그래요? 난간? 계단용? 손잡이? 그죠? 이걸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걸 깼다는 거는 이 선생님께서, 이 크루착 박사가 계단에서 막 그렇게 미끄러져 내려갔다는 거 아니야? 아유 참. 보통 이 어린 판사들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이제 기꺼이 자신들의 이 사랑하는 의사님을 너무나 심하게 벌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죠? 교실 청소 5일, 일주일 교실 청소에 처합니다. 뭐 이 정도. 그죠? 사형!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아이들의 표정이 엄청 진지하네. 그죠? 판사들 앞에 서 있고. 야, 되게 이제 뭔가 아이들의 독립심,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 그리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주고 함께 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정 삶 속에서 구현하고 실천했던 그 크루착 박사의 어떤 면모를 갖다가 보여주는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누군가가. 아동운동, 아동문학 하는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부터 재밌죠. 계속 이 사람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크루착 이 박사님은 믿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창구, 아울렛, 그죠? 뭔가를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는 아울렛이 필요하다. 그들의 꿈, 희망, 그리고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신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 이 대목 재밌네. 아이들에게 봉급을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그 기사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나이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은 아직은 못 쓰잖아요, 뭔가를.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 아이들에게도 어떤 그 역할을 주는 거죠. 이야기를 갖다가 편집자에게 딕테이트, 구술을 시키는 거예요. 이야, 멋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아, 뭐 귀찮아. 그게 뭐 의미가 있어. 이랬을 것 같은데, 야, 100여 년 전에 이런 일을 구현하고 실천했던 어떤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아이들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 본 사람이네. 그죠? 흥미로워요. 흥미로워. 이 코르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라겠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 정보가 많지가 않아서 저도 약간 의무감으로 한번 영상을 계속 올려봤습니다.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재밌어요. 귀감이 될 만한 인물입니다.